20년 전집 나간 딸이 보낸 마지막 택배. 김현숙은 오늘도 세탁소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60대 초반 주름진 손으로 혼자 작은 세탁소를 운영한 지 어느덧 30년. 하지만 지난 20년은 특히 길고 고통스러웠다. 20년 전 딸 은주가 18세 때 집을 떠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현숙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 준비를 하던 그때였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짐을 쌌다. 엄마, 저 서울 가서 살게요. 엄마도 새로운 시작하시는데 제가 눈치 없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은주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새아버지가 계시니깐 씩씩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걱정은 마세요. 그렇게 은주는 떠났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전화가 왔다. 하지만 현숙이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은주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끊겼다. 현숙도 처음엔 전화했다. 하지만 은주는 엄마, 저 괜찮아요. 일 잘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하다가 나중엔 전화를 받지 않았다. 3년 전 현숙의 재혼 생활은 끝났다. 새 남편과의 불화로 결국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제야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하지만 은주의 번호는 이미 사용되지 않았다. 택배 상자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낡고 무거운 박스였다. 발신인 란에는 김은주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현숙의 손이 떨렸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이름. 그녀는 상자를 부여안고 세탁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테이프를 뜯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 작은 봉투 여러 개, 그리고 액자에 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액자 속 은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과 수척한 얼굴이 현숙의 가슴을 찢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2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야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서.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2004년 날짜가 찍힌 영수증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가 새 출발하시는 거 보기 좋았어요. 진심이에요. 아빠와 헤어지고 힘들어 하시던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엄마가 새 아저씨랑 행복한 모습 보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릴 때 우리 세 식구가 함께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빠랑 헤어진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그 집에 같이 있으면 저 때문에 엄마가 새 가족들과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서울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영수증에는 서울 강남구 5호 식당 김은주라는 직원 급여 명세가 적혀 있었다. 월급 80만 원.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주야. 엄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두 번째 봉투 2005년. 엄마, 사실 말 안 했는데. 엄마가 재혼하시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조금 삐졌었어요. 미안해요. 저도 어른이 아니었나 봐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엄마는 이제 나 없이도 괜찮은 건가 싶었거든요. 유치하죠? 그래서 점점 전화를 안 하게 됐어요. 엄마가 전화하셔도 짧게 끊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저한테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현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딸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세 번째 봉투 2006년. 엄마, 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초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엄마, 혹시 엄마도 간이 안 좋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내가 엄마한테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가 자신의 간을 내주겠다고 나서실 거야. 엄마 성격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엄마는 날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엄마가 알면 엄마는 새 가정도 다 포기하고 저한테 달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려고 하실 거고요. 엄마, 저는 그게 싫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또 희생하는 거. 그래서 아예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도록.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미안해요. 현숙은 몸을 떨었다. 이 멍청한 것이. 엄마 걱정은 누가 하래. 네 번째 봉투 2010년. 엄마, 저 결혼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 병을 알면서도 저를 받아준 사람이에요. 이름은 박지훈이고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요. 결혼식 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제 모습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한테는 다 말했어요. 엄마와 연락이 끊긴 이유, 제가 아픈 것, 그리고 왜 연락할 수 없는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엄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 거예요. 당신을 키워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아빠와 헤어진 후에도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걸 아니까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소박한 웨딩홀에서 찍은 은주의 결혼 사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여전히 얼굴은 수척했다. 현숙은 다음 봉투들을 차례로 열었다. 2013년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 2015년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는 사진, 2018년 남편의 정비소가 확장되었다는 기사. 2018년 엄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딸아이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히 엄마 친구 권 아줌마를 만났어요. 엄마 세탁소 근처에 사시는 분이요. 권 아줌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으시더라고요. 은주야, 너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니? 내 엄마 요즘 많이 아프신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 재혼 생활 잘 안 됐나 봐. 3년 전에 다시 혼자 되셨어. 그리고 1년 전부터 간경화로 고생하신대. 혼자 세탁소 하시면서 병원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안쓰럽더라. 엄마도 아프셨어요? 제가 아픈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혼자서 얼마나 힘드실지. 연락을 할까 여러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엄마 몸도 안 챙기시고 저한테 달려 오실 것 같아 참아 못했어요. 대신 다른 결심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갈 순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다음 달부터 매달 30만 원씩 엄마 통장에 넣기 시작했어요. 익명으로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시라고요. 현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3년 전부터 매달 통장에 입금되던 익명의 30만 원. 그 돈이 은주일 것 같단 생각은 해왔지만 내가 보낸 게 맞았단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구나. 은주야, 너도 아팠을 텐데. 2020년. 엄마, 제 병이 많이 악화됐어요. 이제 간 이식이 필요하대요. 남편이 저를 위해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남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엄마한테 연락 안 한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아프다는 걸 엄마가 알면 엄마는 분명히 자신의 간을 내주겠다고 하실 거예요. 엄마도 지금 아프신데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것. 엄마 인생이 또 저 때문에 망가지는 것. 그래서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비겁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사랑해서 멀리 있었던 거예요. 현숙은 눈물로 편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 마지막 봉투는 2024년 날짜가 찍혀 있었다. 한 달 전이었다. 엄마, 이게 제가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엄마를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몇 번 봤어요. 작년에 몰래 세탁소 앞을 지나갔어요. 엄마가 혼자 옷을 다리시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봤어요. 엄마 옆에 새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권 아줌마가 말씀하신 대로 엄마는 다시 혼자였어요. 제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엄마도 많은 일을 겪으셨겠죠. 그때 제가 들어가서 엄마라고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돌아가면 엄마만 힘들까봐. 하지만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딸도 낳고. 비록 아팠지만 제 인생은 후회 없어요. 단 하나 엄마께 직접 사랑해요라고 말하지 못한 것만 빼고요. 엄마가 새 출발하실 때 제가 삐졌던 거 정말 미안해요. 어린 마음에 서운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엄마가 행복하신 게 좋았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혼자가 되셨다는 거 알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엄마 곁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상자 맨 밑에 제 딸아이 사진이 있어요. 이름은 박서현이에요. 올해 9살이고 엄마를 닮아서 정말 예쁘고 착해요. 서현이한테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분이야.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엄마가 너를 낳을 수 있었어. 서현이가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대요. 엄마, 제 남편 전화번호 여기 적어둘게요. 전화하시면 서연이가 엄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였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마이너스 엄마의 딸 은주. 현숙은 상자 맨 밑을 뒤졌다. 작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 어린 은주를 그대로 닮은 아이였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저는 박서현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 전화번호 10-XXXX-XXXX.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리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는 김은주 어머니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은주가 장모님께 택배를 보냈나요? 네, 받았어요. 은주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장모님 걱정만 하다 갔어요. 저한테도 말했어요. 엄마는 나 때문에 많이 희생하셨어.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모님, 은주는 장모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멀리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행복하시길 바랐어요.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가 재혼만 안 했어도 은주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은주는 장모님이 행복하신 게 좋았대요. 다만 자기가 어려서 조금 삐졌었다고 그게 후회된다고 했어요. 다음 날 현숙은 사위 박지훈과 손녀 서현을 만났다. 서현은 현숙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딱 보니깐 우리 할머니 맞죠? 엄마가 할머니 사진을 항상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라고 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현숙은 손녀를 꼭 안고 울었다. 20년 전 떠나보낸 딸의 따뜻함이 이 작은 아이에게서 느껴졌다.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은주가 장모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와 헤어진 후에도 딸을 위해 열심히 사신 것,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것. 은주는 그런 장모님이 멋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은주 때문에 혼자 되었을 때도 연락하지 못했어. 은주는 장모님이 연락하실 걸 기다렸어요. 하지만 자기가 아프다는 걸 장모님이 알까봐 먼저 연락하지 못했대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엇갈림이었던 거죠. 그날 밤 현숙은 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은주야, 엄마가 재혼한 건 엄마도 외로웠기 때문이었나 봐.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엄마가 다시 혼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할 수 없었지만 매일 내 생각했어.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봤어야 했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너를 제대로 찾아볼 생각도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되네. 우리 딸 이렇게 아프다 갈 때까지 엄마란 인간이 딸 얼굴도 못 보다니. 은주야 많이 아팠겠네. 우리 딸. 엄마 때문에 연락 못하고. 미안해. 엄마가 더 강한 모습 보여줬다면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1년 후. 세탁소는 이제 반은 세탁소, 반은 작은 갤러리가 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은 세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10살이 된 서현이가 학교에서 받은 미술 상장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현숙은 손녀를 안아들며 웃었다. 우리 서현이 정말 대단하네. 엄마 닮아서 재능이 있나 봐.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림 많이 그릴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림 보면 되잖아요. 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말엔 박지훈이 정비소 일을 마치고 세탁소를 찾는다. 그는 이제 현숙과 서연이가 있는 이곳을 진짜 집처럼 여기고 있었다. 장모님,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죠? 간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은주가 장모님 건강 걱정했었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기뻐할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은주의 묘소를 찾았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가는 곳이었다. 서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다. 엄마, 나 오늘 상 받았어요.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자랑스럽죠? 현숙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은주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왜 연락하지 못했는지. 너도 엄마처럼 생각했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놓인 꽃잎을 흔들었다. 현숙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좋은 딸이었어. 그리고 엄마도 최선을 다했어. 서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는 엄마처럼 안 할 거예요. 뭘? 나는 힘들면 할머니한테 말할 거예요. 혼자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대요. 할머니가 가장 슬퍼하시는 건 내가 힘든 걸 몰랐던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할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현숙은 손녀를 꼭 안았다. 그래, 우리 서현이. 앞으로는 우리 셋이 함께야.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거야. 그날 밤 현숙은 은주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편지를 적기 시작했다. 은주에게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쓸게. 너는 엄마의 짐이 아니었어. 엄마의 전부였어. 엄마가 재혼한 건 외로웠기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을 거야. 이제 엄마는 서연이를 잘 키울게. 내가 엄마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 엄마가 서연이한테 해줄게. 그리고 서연이한테 말해줄게. 내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은주야,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더 현명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이제 알아. 사랑한다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실수해도 아파도 그래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 너의 엄마가. 편지를 접어넣으며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서울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다. 20년 전 딸이 떠난 그 길. 은주야, 이제 엄마 곁에 와. 서연이 통해서라도 매일 와.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그리고 현숙은 손녀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서연이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딸은 떠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